뭐 명품 이런 것도 막 사주고. 저희 별거 할 때 제 네. 집에 있던 제 가방까지 이제 그 여자분한테 갖다 주는.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실형이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인석 변호사입니다. 오늘의 상담자분은 이미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 재산 분할 판결을 받으셨는데요. 실제로 돈은 지급받지 못해서 사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.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조인석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그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혼 소송을 이미 하셔서 위자료 재산 분할 받는 걸로 판결은 나신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미 2019년도의 일인 거고요. 네네. 판결 나온 게 언제십니까? 판결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. 아, 2020년도에요. 근데 이제 가압류를 안 했고, 그죠? 네. 그 사이에 남편이 재산을 다 처분한 것 같아요. 근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얼마 받는 걸로 나오셨어요? 재산 분할은 1억 6,500이고요. 네. 그리고 위자료는 1,000만 원입니다. 남편이 재산을 뭐 다 처분을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처분한 재산은 총 얼마였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8억이요? 게다가 합동 재개발 부지도 가지고 있었다고요? 네네,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까지 확인됐어요. 그 판매한 사람은 뭐 지인은 아니고요? 네네, 지인이 아니었어요. 지금도 전 남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있고, 그죠?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여자친구 사실혼 관계인가 봐요. 네,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여자분이 하는데 네. 예물 반지 사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. 뭐 명품 이런 것도 막 그 여자한테는 사주고. 네,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서 이제 저희 별거 할 때 제 네. 집에 있던 제 가방까지 이제 그 여자분한테 갖다 주는. 아, 진짜요? 지금 그래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런 게 도움을 받아서 뭐 이행 명령 감치 이런 거 신청은 하신 건가요? 네, 했어요.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감치 1년 처분이 지나서 네. 그 형사 고소도 진행을 했거든요. 형사 고소를 했더니 오늘 300만 원이 들어오긴 했어요. 오늘 300만 원이요? 네.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 명의를 빌려서 부부 재산으로 그 매수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뭐 시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를 하셨어요? 네, 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시아버지 명의로 그 매수했다는 그 아파트가 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은 됐었던 건가요? 네, 저희 부부 재산에도 포함이 되었어요. 아, 그래요. 네. 그러면은 시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셨는데 1심은 승소하셨던 거예요? 1심도 패소하고 2심도 패소했어요. 그 패소한 이유는 뭐였을까요? 그 매각한 돈을 네. 남편의 지시로 그 매각하자마자 바로 시어머니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갔어요. 매각이 언제 몇 년도에 한 건가요? 아마 21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요. 아, 그래요? 이혼이 끝난 뒤에 매각을 했고 네. 그 돈이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 호스피스 그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. 그랬는데 그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돈은 이제 상속으로 봐야 된다고. 그러면은, 네. 네. 제가 봤을 때는, 이제 어쨌거나 부부의 그 재산으로 네.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이제 들어갔었는데, 시아버지가 그거를 전 남편의 지시로 매각을 했다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이제 입금을 했다는 건데, 그럼 시아버지 명의 다른 재산은 없어요? 있어요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을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,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시아버지가 이혼 재산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나요?
근데 이제 1심에서 패소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시아버지가 부당이득 네. 반환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런 의무가 네. 있다라고 하면 꼭 그 아파트를 매각한 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시아버지에 대한 소송 자체가 패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쉽지 않은 거고요. 네네.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? 지금 전 남편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매각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부부의 이혼 판결에서도 시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도 사실은 부부의 재산으로 포함이 됐는데 시아버지가 그 재산도 사실은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네, 시어머니 명의로 넣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전 남편이랑 전 시아버지랑 둘이 공동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보여지세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네. 그래서 이거는 액수가 상당하거든요. 1억 한 7,500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되고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네, 실형이 나옵니다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그 강제집행 그 면탈죄로 그 고소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네. 그리고 지금 양육비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세요. 아, 그 이행명령이 혹시 네. 그 채권차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그 이제 판결문을 이행하라고 하는 건데요. 이 판결문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행명령이 나온 이후에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감치가 가능하거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행명령은 양육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.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제집행 면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효가 있고요.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로 형사고소를 하시고, 네, 시아버지도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공범이 될 수 있어서 둘을 다 상대로 강제집행 면탈 고소를 하셔야지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재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하고 감치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형사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돈을 조금 넣었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죠? 형사고소를 했더니 오늘 300만 원이 들어오긴 했어요. 네네. 네, 그러니까 형사 처벌은 좀 두려워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재산 하나도 안 두고 다 이렇게 처분한 거는 강제집행 면탈이 됩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그 전 남편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? 근데 지금 판결문 자체가 나온 거는 그게 네.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해서 나한테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남편이 나한테 1억 6,500이라고 하는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온 거는 남편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. 아, 네네. 네,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이 자기 뭐 빚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처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한번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무쪼록 2019년, 2020년에 끝난 이혼 사건을 지금 2024년이 되도록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해결돼서 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네. 네, 방금 상담자는 이혼 소송이 이미 2020년에 끝났는데 지금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이혼 소송 진행할 때 가압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. 강제집행 면탈죄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. 좋은 결과 꼭 있으셨으면 합니다.
네, 사연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네,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